60대가 되어 참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여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인지 저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를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50대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대학가에서 하숙집을 운영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해외로 자주 갈 때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 출장을 가면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씩 집을 비우곤 했죠. 시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운영하던 하숙집을 제가 함께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제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죠. 매일 학생들 인원수에 맞춰 밥을 차리고 치우고 청소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자유시간이란 없었으니까요. 하숙생들을 위해 음식을 하면 대량으로 해야 하는데 음식을 할 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날도 한참 시어머니와 음식을 하고 있는데 하숙생 한 명이 심심하다며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그 학생은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무거운 것을 들어주니 일이 한결 수월했어요. 그 학생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남학생이었는데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저보다 힘이 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른 남학생이었는데 무거운 것들을 번쩍 들어 옮겨주니 너무 듬직해 보였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려가며 일을 도와준 그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이따 저녁에 치킨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학생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꼭 하라고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학생에게 저녁에 식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꼭 오라고 했고 학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더워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그 학생에게 치킨을 사줄 때 저는 치킨을 안주 삼아서 맥주 한잔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학생과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저희 남편은 언제 오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그 학생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일부러 자세를 편하게 취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학생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딸이랑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없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실없이 웃게 된 것은 알코올의 영향도 꽤 있었겠죠. 저는 그 학생에게 제 남편이 3일 후에 돌아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그 학생은 아저씨가 출장을 가 있으면 아줌마 외롭지 않아요? 하고 묻더군요. 엄청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에
저는 얼버무리듯 대답을 했는데 외롭지. 왜? 학생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라도 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제 자신을 원망하다 보니 저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저와 학생은 각자의 방으로 갔어요. 저는 방망이 질치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폐경이 온 지 1년 가까이 된 때였습니다. 폐경이 오면 여자는 아무런 욕구도 없는 줄 알았어요. 20년 넘게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저의 지식에는 그렇게 한계가 있었나 봐요. 다 늙어서 그렇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니 참 어이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불현듯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어 눈을 열어보니 문 앞에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밖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그 학생의 손을 잡고 얼른 방으로 끌어들였어요. 학생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너무 귀여워서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저는 학생에게 나도 아쉬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 잘 왔어. 와줘서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학생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그 학생이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저는 간절히 그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한동안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과 저는 애절한 시선을 교환할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시 출장을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은 해외로 출장을 떠났고 저는 그 학생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왠지 웃지 않고 저의 시선을 피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줄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 학생은 억지로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따 내 방으로 올 거지. 오면 내가 용서를 구할게. 학생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제가 이렇게 아양을 떠니 학생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남편을 질투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늠름해 보인다고, 남편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런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하며 그 학생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그 학생은 저를 좀 거칠게 대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엄살을 피웠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어 저의 하숙집을 나갈 때까지 저는 그 학생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시달림은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 후로도 그 학생이 가끔 저를 찾아오다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 학생을 만나게 되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라며 집에 데리고 온 것이 그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 저는 그 학생을 못 알아봤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학생을 먼저 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학생을 반가워하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학생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 학생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학생이 우리 집 하숙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되었고 그 학생이 저희 딸아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학생은 저희 딸과 결혼했고 저희 사위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틈만 나면 자기 신랑 자랑을 하더군요. 남자로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위는 저희 집에 오면 은근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죠. 제가 식사를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사위는 제 옆에 붙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은근슬쩍 사위가 제 팔이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60이 넘었는데 말이죠. 저는 예전에 사위가 저희 하숙집에서 떠나고 난 후 다시는 저에게 그런 감정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 설레는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 사위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 제가 또 어머니 방문을 노크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려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너무도 원하던 것이었지만 내가 그런 것을 원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제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위는 그럼 전처럼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위의 시선이 너무도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들어 사위를 보니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예뻐서 저도 모르게 사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딸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갔을 때 늦은 밤에 제 방을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강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전처럼 저는 방 밖을 두리번거리며 살핀 후 사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층 성숙한 사위의 듬직함에 저는 새벽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아무도 모르면 돼요. 계속해서 귓속말로 이 말을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위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희 하숙집을 떠난 후 한동안 사위를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는 남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씁쓸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나란 년의 팔자는 기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폐경이 온 지 10년이 다 된 늙은 년에게 설레는 마음이 다시 찾아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자꾸 묻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티를 내나 봅니다.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할지라도